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상견례를 하자니. 박은숙이 낡은 한정식집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고급 한식당 궁중관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여보, 표정 관리 좀 해. 남편 최대현이 조용히 주의를 줬습니다. 은숙은 마지못해 얼굴에 미소를 띄웠죠. 곧 문이 열리며 한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와 20대 중반의 예쁜 여자였습니다. 바로 아들 민준의 연인 한지영과 그 부모님이었죠. 안녕하세요. 지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지만 브랜드가 아닌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은숙은 속으로 혀를 찼죠. 반갑습니다. 최대현입니다. 대현이 먼저 나서서 인사했습니다. 지영의 아버지 한철수는 거친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평생 노동일을 해온 손이었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철수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지영의 어머니 김순이는 창백한 얼굴로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근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은숙은 지영의 가족을 관찰하며 속으로 불만을 키웠습니다. 지영 씨는 어디서 일하세요?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많이 나오나요? 은숙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영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뭐가 잘못됐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보람 있어서. 지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람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은숙의 차가운 말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의 부모님이 위축되는 모습이 역력했죠. 사모님, 저희 지영이가 부족한 게 많지만. 철수가 나섰지만 은숙은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뭐 하시나요? 예전에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용직이요? 은숙의 목소리에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따뜻한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께서도 일하세요? 집에서 부업을 조금. 남편이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병원비요? 보험은 안 되나요? 보험이 다 적용되지 않는 치료라서. 순이의 말에 은숙은 더욱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가난한 집안 이야기를 듣는 게 불편했거든요. 민주나 의사가 될 사람이 이런 환경의 가정과. 어머니, 민준이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진 후였죠. 지영은 눈물을 참느라 애썼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지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영아. 잘못한 거 없어. 민준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견례는 결국 어색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헤어질 때 은숙은 대현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 결혼 반대야. 왜 그래? 지영 씨는 좋은 아이잖아. 좋은 아이라고? 저런 가난한 집안과 우리 민준이가 결혼한다고? 절대 안 돼. 은숙의 단호한 반대에 대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 완고한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주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오늘 미안해. 어머니가 평소와 달리. 민준 오빠, 저희 정말 어울리지 않는 걸까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지영이가 있어야 행복해.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내가 설득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민준도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반대가 생각보다 강했거든요. 상견례 다음 날 은숙은 민준을 불러 앉혔습니다. 민준아, 엄마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겠어. 어머니, 지영이 이야기라면. 맞아. 그 아이와 결혼은 절대 안 돼. 은숙의 단호한 말에 민준은 답답했습니다. 왜요? 지영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는 의사가 될 사람이고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저런 가난한 집안과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민준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경제적인 것도 사회적인 것도 맞아야 해. 지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씨도 착하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런 건 나도 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 은숙은 속으로 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을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평소에는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민준의 말에 은숙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말 왜 이런지 스스로도 모르겠었거든요. 며칠 후 은숙은 사설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더 이상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한지영이라는 분의 출생 기록을 조사해 달라는 거죠? 네, 가능한 한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받았죠. 한지영, 1998년 4월 12일생. 출생 당시 모친 성명 박은숙. 출생명 박수정. 보고서를 본 순간 은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말 지영이 자신의 딸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은숙은 주저앉았습니다. 26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그 딸이 자신의 의부사들과 사랑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은숙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남편 대연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혼자 고민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은숙은 지영을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직접 포기하라고 말하기 위해서였죠. 지영 씨,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고급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은숙은 지영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예쁜 얼굴이지만 화장품도 저렴한 것을 쓰는 게 보였고 옷도 마찬가지였죠. 네, 말씀하세요. 지영이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민준이와 당신의 결혼을 반대해요. 은숙의 직설적인 말에 지영은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여전히 충격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현실을 봐요. 당신 집안과 우리 집안은 너무 다르잖아요. 민준이는 의사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아내가 되려면 그에 걸맞은 배경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모르겠었거든요. 저 정말 민준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되나요?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쩔 거예요? 당신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 그런 걸 다 민준이가 떠안아야 하는 거예요. 은숙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지영도 그런 걱정을 안 해본 게 아니었거든요. 저 열심히 일해서 부담을 덜어드릴게요. 유치원 교사 월급으로요? 현실을 봐요. 지영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숙의 말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영 씨, 정말 민준이를 사랑한다면 놓아주세요. 민준이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요.
그 말을 들은 지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지영은 민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민준 오빠, 우리 헤어져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지영아, 뭔 소리야? 엄마가 뭐라고 했어? 민주는 어머니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은숙은 오히려 당당했죠. 잘 됐네. 그 아이도 현실을 아는구나. 어머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민준아,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걸. 민주는 어머니에게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냉정한 분인 줄 몰랐거든요. 며칠 후 은숙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의 어머니 순이가 전화를 걸어온 거였죠. 사모님, 죄송하지만 잠깐 만나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요? 지영이 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은숙은 못마땅했지만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사정하러 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카페에서 만난 순이는 생각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병이 더 심해진 것 같았죠. 사모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지영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이는 저희 친딸이 아니에요. 은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거든요. 입양된 아이예요. 3살 때 저희가 데려와서 키웠죠. 입양이요? 네. 지영이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저희에게 왔어요. 그런데 정말 착한 아이예요. 친딸보다 더 잘해주고.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영을 만나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효성스럽게 살았는지 말이죠. 그래서 뭐요? 은숙이 차갑게 반응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영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민준 씨와 헤어지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건방질 수도 있지만 지영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 아이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순이의 간절한 말에 은숙은 뭔가 찔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자신이 입양하라는 걸 알면서도 저희를 친부모보다 더 잘 모셨거든요. 입양하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네, 중학교 때 저희가 말해줬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잘해주더라고요. 키워준 은혜를 갚아야 한다면서. 은숙은 지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입양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성스럽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사모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지영이는 분명 좋은 며느리가 될 거예요. 순이의 간절한 부탁에 은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날 밤 은숙은 지영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입양하라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며칠 후 은숙은 우연히 지영이 일하는 유치원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영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선생님, 저희랑 또 놀아주세요. 그럼 내일도 재미있게 놀자. 지영의 밝은 미소를 보며 은숙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런 순수한 미소를 보면서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었거든요. 며칠 후 은숙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영의 어머니 순이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였죠. 여보, 지영 씨 어머니가 위독하대. 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은숙은 무관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민준이가 병원에 갔어. 지영 씨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날 밤 민준이 집에 돌아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엄마가 정말 위험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그래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대요. 지영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민준의 말에 은숙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영이는 어떻게 지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엄마는 위독하고 치료비는 없고 정말 어쩔 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은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영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은숙은 몰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지영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중환자실 앞에서 지영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지영 씨? 은숙의 목소리에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어머님?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왜 은숙이 여기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상태는 어때요? 신장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투석을 받으셔야 하는데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게 잘 모르겠어요.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가 없어서 지영은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어쩔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은숙은 지영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상하게도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지영 씨, 네,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치료비는 나중에 생각하고. 어머님? 지영은 은숙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분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의료진에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세요. 비용 걱정은 하지 말고. 어머님,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 은숙 자신도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지영을 보면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은숙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순이의 치료비도 조용히 지원했죠. 지영은 고마워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왜? 그냥 그래요.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은숙은 점점 지영에게 애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친딸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순이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서 은숙은 지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지영 씨, 입양되기 전 기억은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라서 거의 없어요. 다만 고아원에 있었다는 것만. 어느 고아원이었는지 혹시 알아요? 성북구에 있던 희망의 집이라는 곳이었다고 들었어요. 은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26년 전에 딸을 맡겼던 바로 그 고아원이었거든요.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4월 12일이에요. 은숙은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의 딸도 4월 12일생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영 씨, 혹시 친부모님에 대해 궁금해 본 적 있어요? 가끔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부모님이 더 소중해요. 지영의 말에 은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혹시 자신의 딸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은숙은 26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1살의 어린 나이에 임신했던 그때 혼자 아이를 낳고 고아원에 맡겼던 기억이 생생했죠. 수정아, 미안해. 당시 은숙은 딸의 이름을 수정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입양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은숙은 26년 전에 일했던 고아원에 연락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26년 전에 박수정이라는 아이를 맡겼던 박은숙이라고 하는데요. 아, 박은숙 씨. 기억나네요. 그런데 그 아이 말씀이시죠? 네, 해외로 입양됐다고 들었는데.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사실 해외 입양 예정이었는데 마지막에 국내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은숙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혹시 어느 가정으로?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정말 좋은 가정으로 갔다는 건 확실해요. 전화를 끄는 은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기와 장소, 그리고 여러 정황들이 너무 일치했거든요. 며칠 후 은숙은 더 이상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 사설탐정에게 정확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동안 은숙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남편 대연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혼자 고민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결국 은숙은 대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사실 나한테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어. 뭔데? 뭐가 그리 심각해? 26년 전에 딸을 낳았었어. 그리고 고아원에 맡겼지. 대연은 충격을 받았지만 은숙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그리고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바보야. 그런 걸로 실망할 내가 아니잖아.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바로 지영이야. 뭐라고? 대연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민준이와 지영이는 혈육은 아니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남매가 되는 거지.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지영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그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며칠 후 은숙은 용기를 내어 지영을 불러냈습니다. 지영 씨, 할 말이 있어서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은숙은 26년 만에 보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지영 씨, 사실 제가 당신의 친어머니예요. 네. 지영은 은숙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6년 전 제가 21살 때 당신을 낳았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맡겼죠.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지영을 낳게 되었는지, 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그리워해 왔는지 말이죠. 그럼 민준 오빠와 저는 법적으로는 남매가 돼. 하지만 피는 섞이지 않았어. 지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민준의 어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아니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미워한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가난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 내가 제대로 키웠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은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찾은 기쁨보다는 미안함이 더 컸거든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가난하게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아니에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정말 좋으셨어요. 가난해도 사랑은 충분히 받고 자랐습니다. 지영의 말에 은숙은 더욱 울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이렇게 착하게 자라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지영아,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 저는 아직 지영은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준과 지영의 관계, 그리고
은숙과 지영의 관계 모두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민주는 어머니에게서 진실을 들었을 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 저와 지영이는 결혼할 수 없어. 법적으로 남매니까. 하지만 피는 섞이지 않잖아요. 민준아, 법이 그래. 어쩔 수 없어. 민주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지영과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을 말이죠. 지영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친어머니, 그리고 불가능해진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준 오빠, 우리 정말 안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어려워. 나도 알아봤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거든요. 은숙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딸을 찾은 기쁨과 아들의 사랑을 막아야 하는 아픔이 공존했거든요. 지영아, 엄마가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내가 제대로 키웠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니에요. 운명이었나 봐요. 지영의 담담한 대답에 은숙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대연, 은숙, 민준, 그리고 지영이 모두 모였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은숙이 말을 꺼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아, 너와 지영이가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은숙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법도 예외가 있을 거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은숙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복잡한 절차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답변을 들었죠. 정말요? 민준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은숙과 지영은 조금씩 진짜 모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6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엄마, 이제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그럼, 우리 딸. 은숙은 지영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순간이었거든요. 한편 민준과 지영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지영아, 기다릴 수 있어? 민준 오빠,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우리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야. 우연히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지영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은숙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지지해주고 싶지만 세상의 시선이 걱정되었죠.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오빠를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요. 지영아. 하지만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도.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지영이를 정말 사랑하지만 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건지. 은숙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로서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 결정은 너희가 내려야 할 일이야. 대연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할 거야. 다만 신중하게 생각해봐. 지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만 이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민준 오빠,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저도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알겠어. 충분히 생각해 봐.
과연 지영과 민주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도덕을 택할 것인가? 은숙은 26년 만에 딸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더 큰 고민을 안게 되었습니다. 딸의 행복과 사회적 시선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복잡한 이 상황에서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영과 민준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은숙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승리할까요? 아니면 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될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